2026년도 여기민 가이드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복수 국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외국 국적 동포 국적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꽤 복잡하죠. 예. 이중 국적이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요즘엔 복수 국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이중이라는 말 어감이 별로 안 좋죠. 예. 이중 간첩, 예. 이중 생활 뭐 좀 어감이 안 좋아서 복수 국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희소식부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수 국적 내년부터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외국 국적의 동포들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10월 2일 복수 국적 연령을 낮추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쭉 있었어요. 예, 이게 쭉 있었는데 이게 좀 약간 정치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수 국적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투표권이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정당 쪽에서 뭐 제가 정치 깊게는 얘기 안 드리고 한쪽 정당은 복수 국적 연령층을 낮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해외에서도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물론 멀리 가서 좀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지만 LA 같은데 뭐 대도시는 다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이들의 표가 이제 우리가 복수 국적 연령치를 낮추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투표를 할 수 있어서 그 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점이 있으니까 이를 밀려고 하는 당이 있고요. 또 이를 갖다가 또 시큰둥하게 하는 당이 있습니다. 그동안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월 2일 날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해외 교민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할 때 투표를 하기 위해서 6시간을 운전하고 갔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걸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다. 예. 투표를 할 수 있는 좀 더 편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복수 국적 연령을 낮추는 방향을 고려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복수 국적의 나이는 몇 세부터일까요? 예, 65세부터 가능합니다. 65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65세 미만인 분들은 예, 아직은 읽어도 좀 소용이 없죠. 혹은 지금 63세, 4세인데 우선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간 다음에 이제 1년 지나다가 복수 국적을 또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 국적을 받는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우선 복수 국적의 개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예, 한 나라 이상의 국적을 갖고 있는 걸 복수 국적이라고 합니다. 유럽 같은 데는 되게 아주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복수 국적을 반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복수 국적을 금지시킨 나라예요. 예, 한국도 금지시킨 나라입니다.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미국은 뭐 일론 머스크만 하더라도 지금 국적이 3개로 알려져 있죠. 어머니 국적, 아버지 국적,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 그다음에 어머니 캐나다 국적, 그다음에 또 미국 국적. 예, 이렇게 3가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하고 캐나다 국적, 그다음에 미국 국적 이렇게 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 외국 애들은 뭐 4개 여권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예, 뭐 아빠는 뭐 프랑스, 엄마는 이탈리아, 그에다가 뭐 캐나다 살다가 캐나다 국적에다가 또 미국 국적에다가.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살면서 캐나다 가서 캐나다 좀 살다가 캐나다 시민권 신청해갖고 캐나다 국적, 미국 국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가능합니다. 두 나라 다 인정해 주는 나라니까. 이건 가능한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복수 국적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중국도 인정을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우리 교민분들이 F4 비자를 받고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도 있고 F5 비자를 갖고 한국에 사신 분들도 있는데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받을 수 있냐? 예, 중국에 있는 연변족, 예, 이런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복수 국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중국이 복수 국적을 안 주니까. 예. 그분들은 이제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모르는 분들이 댓글 달아요. 예. 한국에서 좀 시비 쪽으로 댓글 단 사람들은 이 복수 국적 얘기하면 이 중국 XX들이 얘들이 뭐 복수 국적 무식한 소리예요. 예. 중국 자체가 복수 국적 허용 안 해줍니다. 예. 중국 사람들은 한국 와서 귀화를 한 거지 복수 국적이 아니에요. 네, 자, 미국 시민분들은 복수 국적. 그다음에 또 캐나다 시민권 갖고 계신 분들도 복수 국적을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게 법안이 바뀌었죠. 벌써 야, 이게 꽤 됐네요. 14년 된 법안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이제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 저 지금 영주권자거든요. 예, 늘 말씀드리죠.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입니다. 예. 본인의 여권이 대한민국 적혀있으면 저는 한국 국적이에요. 영주권자인데 65세 돼서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전 복수 국적자가 되나요? 안 돼요. 그걸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세요. 왜 안 될까? 아, 답답하죠. 아니, 왜 안 돼요? 원래 나 한국 국적이 있는데 65세부터는 복수 국적 허용해 준다면서요. 65세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 되면 난 자동적으로 복수 국적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한데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안 돼요. 이거를 어르신분들이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원칙적으로 한국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라고 했죠. 복수 국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자, 불법이어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가 아주 친절하게 시민권 받은 중에서 이 사람은 원래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 시민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알려주냐? 안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한 20대, 30대까지 살아서 뭐 한국의 주민등록증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있고 은행 어카운트도 있고 한국 여권도 있고 예 그래서 영주권으로 미국에 살다가 미국에서 시민권이 됐어요. 시민권이 됐는데 이 사람이 말 안 하고 한국 여권으로 한국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주변에 많이 봤어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예 그거 걸리면 벌금입니다. 예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서 걸리는 문제예요. 예. 복수 국적 자체가 불법이라니까. 여러분은 미국 시민을 따는 이상 한국에서 그 기록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미국 시민으로 취급당하는 거지 한국 국적이 있는데 그러면 가짜 여권으로 한국 들어온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 그 미국에서 시민권 따놓고도 한국에다 신고를 안 하고 한국 가서 의료보험비 꼬박꼬박 돈 내면서 한국 주민등록이니까 예 한국 시민이니까 꼬박꼬박 돈 내면서 한국에서 계속 그냥 한국 가면 병원도 가고 의료보험도 받고 한국 은행도 이용하고 한국 입국할 때 한국 여권도 쓰고 예 걸리지 않으면 되는데 걸리면 걸리는 거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미국에서는 시민권 받으면 국적 상실 신고를 하라고 해요. 어디다 해야 되냐? 영사관, 대사관에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안 한다고 지금 벌금을 물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하면 좋아요. 안 하면 나중에 다른 거 신청 못 해요. 우선 F4 비자를 신청 못 합니다. 왜? F4 비자를 신청하려니까 너는 한국 국민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나 시민권도 안 돼? 너 왜 불법 저질렀어? 불법 저질렀는데 무슨 F4 비자를 줍니까? 그러니까 그 국적 상실 신고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원래 국적을 2개 갖는 거를 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65세까지 한국 영주권을 갖고, 그러니까 영주권으로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땄어요. 그러면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되죠? 시민권을 따는 순간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지? 얘 진짜 불편하게 만들었어. 이거 좀 개선돼야 돼. 저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한국법이니까. 그냥 기본법이 위에 깔렸으니까. 왜? 복수 국적을 허용 안 하니까. 자,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포기를 하면 이제 미국 시민이 됐죠. 근데 미국 시민 중에서 한국에서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만들어진 외국 국적 동포 국적 회복이라는 새로운 법안 때문에 65세 이상인 한국 국적이었던 자는 미국 국적 혹은 캐나다 국적 뭐 혹은 뭐 다른 나라 국적과 한국의 국적을 동시에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로 국적을 회복시켜 줍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진짜 답답하죠. 나는 한국 국적이었는데 65세 이상이면 복수 국적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65세 되니까 시민권 받자마자 그냥 복수 국적 되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야. 내가 지금까지 쓰던 여권 그냥 쓰면 되잖아. 영주권, 아니 한국의 주민등록증 그냥 쓰면 되고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다음에 도로 한국 국적 회복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볼 수 있다. 국적을 회복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지내야지 여러분이 복수 국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복수 국적을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말이 더 복잡한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에 와 있는 동안은 미국 시민이기도 하고 한국 시민이기도 하죠. 이렇게 복수 국적을 받으면 미국 시민의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매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시민으로서 모든 법의 기준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한국은 소파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소파 협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이제 범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미군 기지에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의 법원에 쓸 자격이 돼요. 저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서 저를 체포하는 게 아니라 체포를 한다, 현행범 체포한다 하더라도 저는 미군 기지에다가 보내야 돼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한국 법이 저를 심판 못 해요. 소파 협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꼴 보기 싫겠죠. 근데 한국과 미국의 서약이 그래요. 근데 복수 국적자는 너는 한국 국적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미국 법에 근거해서 미국 법정에 쓰고 이걸 갖다 너는 안 하겠다라고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법을 따르고 한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라는 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리할 때 유리할 때 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나 미국 시민권이니까 나 미국 이쪽에 뭐 법원 가서 출두를 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가서 한국 가서 법을 뭐 죄를 저지르고 법을 위반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저를 이 법원에다가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물론 외국인들을 세울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세울 수 있는데 미국과 한국은 소파 협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안 돼요. 적어도 미국 시민은 한국 법정에 세우지 못해요. 인계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게 되게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적 회복을 하려면 한국에서 하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안 돼요. 뭐 미국에서 영사관 이런 데서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여쭤봤어요. 평균적으로 8개월에서부터 한 1년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것도 지역 차이가 있습니다. 빨리 나온 분들은 8개월. 요즘에는 1년 2개월. 근데 최근에 복수 국적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면서 더더욱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복수 국적 신청은 해마다 몇천 명 정도예요. 몇천 명 정도인데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뭐 중국 사람이 많아서 중국 사람 복수 국적 신청 못 한다니까요. 중국이 그거를 갖다 거부해요. 중국 자체가 안 돼요. 한국 국적 신청하잖아요. 그럼 중국 국적 포기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때문에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뭐 그전에 어떤 분이 막 무조건 중국 미화하신 분들이 막 이렇게 적어놓더라고요. 요즘에 중국인들이 한국 국적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지금 일이 밀렸어. 중국 사람들은 복수 국적 신청 못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좀 쭉 우선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돼야죠. 65세 이상 돼야 되고요. 미국 시민권이어야 됩니다. 한국 국적이 아니어야 돼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시민권이어야 되고 그 나라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해야 됩니다. 미국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캐나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남의 나라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중국의 국적은 없어집니다. 뭐 그럴만 한 게 뭐 인구가 좀 많아요. 뭐 굳이 복수 국적자까지 받아주겠어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캐나다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나라 국적을 따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국적 상실 신고서를 갖다가 이제 내야 되고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는 한국에서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영사관에서도 뽑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 증서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시민권 증서 없으면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는 F4 비자를 신청한 분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 사이 잃어버린 줄만 아니면 F4 비자 받을 때 당연히 시민권 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한 600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받을 때도 600불 정도 냈으니까 600불 넘어갑니다. 자, 600불 넘어가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 코로나 때 한 1년 걸렸어요. 이게 뭐 정상적으로 한 6개월이면 걸린다 보니까 이거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여성분들 시민권 증서랑 이제 한국에 있는 증서랑 이름이 달라요. 성이 결혼하면서 바뀌었다. 그런 경우에는 성명 변경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메리지 서티피케이트 뭐 이런 같은 거 필요하고 최종 한국 여권 같은 게 있었으면 이게 증명하기가 아주 좀 쉽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F4 비자를 안 받고도 할 수가 있는데 F4 비자를 먼저 받아놓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라는 걸 해갖고 한국에서 이제 여행 비자는 90일밖에 안 되니까 더 이제 체류하는 게 지금 이 복수 국적을 신청하기 위해서 체류한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8개월, 어떤 분은 1년 2개월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계속 한국에 있으려면 F4 비자를 받았고 거주증 받고 있는 게 한국에서 생활하기도 편하고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은 체류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F4 비자 신청하는 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예약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먼저 번에도 지방에서 경남 어딘가 이틀 만에 예약 잡았다는 분 얘기 들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3주 한 달 걸립니다. 근데 이게 서울에 계신 분이 지방이 시간이 짧다고 지방에다 신청해 놓으면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거기 아니라고 리젝트 납니다. 그러니까 괜히 헛걸음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택에 사신 평택 근처, 부산에 사신 부산 근처 여기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나온 얘기는
평균 6개월 소요된다는데 6개월이 됐다는 분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살아있는 정보예요. 그것도 8개월 걸렸다는 분도 몇 년 전에 신청하신 분 8개월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만났던 분들은 최소 11개월이었어요. 제일 빠른 분이. 그리고 보통적으로 1년 2개월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지금 요즘에 신청하시면 한 1년 2개월, 3개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신청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 와 있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복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중간에 갑자기 서류 필요한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뭐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이 없어서 연락을 못 받아요. 그러면 서류가 다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시작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신청해 놓고 한 3개월 있다가 미국 갔어요. 근데 4개월째 여기서 출입국 사무실에서 여러분께 뭐 확인할 게 있었고 연락을 했는데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안 돼요. 해외로 나갔네?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갔다 오면 어떻게 되죠? 4개월 날려먹는 거예요. 도로 그때부터.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국에 계신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에 6개월 있다가 한국 갔는데 아무 일 없이 1년 만에 받았어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행에 맡기려면 요행에 맡기시고 확실한 거 원하시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6개월이었는데 그냥 1년 2개월 이렇게 잡으시는 게 제일 좋죠. 자, 이 국적 회복은 어디서 허가를 내주냐? 한국의 법무부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거소지, 한국에 직접 거소하는데 증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로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 증명서 같은 거 받고 기재 내용 같은 거 다 확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출입국 관리 사무실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 국적을 줘요. 한국 국적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소파 협정이 뭐니 다 떠나서 너는 한국에 있으면 미국 시민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법에 따르고 모든 걸 갖다가 다 한국 룰에 따르겠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류 제출하는 거죠. 뭐 허가 통지서 받은 거 보내주고 거주증 보내주고 사진 제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이 이제 한국 국적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발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확인서하고 기본증명서하고 사진 들고 왔고 동네 주민센터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했죠.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한국 주민등록증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면 또 대한민국 여권도 또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완벽해요. 그리고 더 좋은 것도 말씀드릴까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F4 비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있어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6개월 동안 보험이 공백이에요.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럼 사보험을 들든가 해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중국에 있는 교민들이 한국 와서 의료 먹튀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갖다 좀 6개월로 좀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계속 있지 않잖아요. 그럼 불편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한국에 있어갖고 의료보험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갖고 한국 사람은 도로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돼요. 제가 지금 한국에 6개월 이상 아닌 이유가 6개월 이상 있으면 이제 의료보험 좀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잡해서 지금 6개월 이상은 안 있는 게 지금 그 목적 중에 좀 하나인데 이게 지금 의료보험이 좀 문제가 돼요. 공백이 생겨요. 저는 지금 아직 젊으니까 뭐 아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별 큰 문제 없는데 이게 좀 공백이 생기고 F5 비자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는 거니까 이제 한국에 계속 살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복수국적을 받으면 좋은 게 뭐냐? 복수국적 받은 날부터 의료보험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복수국적 받는데 뭐 1년, 2년 걸린다 했잖아요. 2년까지 안 걸리죠. 1년 2개월 정도 걸린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F4 비자를 받고 계시잖아요. 6개월만 있으면 보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보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뭐 별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민등록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소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안 하면 과태료 내야 돼요. 그동안 이제 거소증, F4 비자 거소증, 그다음에 혹은 이거 신청하면서 나왔던 거소증 갖다가 다 반납을 해야지 양쪽 다 쓰고 있으면 이건 또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다 신청을 해야 돼요. 대행이 불가합니다. 물론 행정사 이런 데서 서류 같은 거 준비는 해주겠지만 대행이 좀 불가능하고요. 신청 서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적 회복 신청서, 국적 회복 진술서, 신원 진술서, 가족관계 통보서 되게 복잡한 것 같죠?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냥 거기 물어보시면 다 해주시고 행정사 이런 분들이 이런 거 뭐 서류 같은 것도 하는 건 다 도와주시니까 이건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F4 비자 받는 것처럼 준비만 다 있으면 거절당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범죄 기록만 없으면 65세만 넘으면 F4 비자로 잘 있고 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00% 나오는 거예요. F5 비자만 인터뷰예요. 이게 F5 비자는 뭐가 있냐면 F5 비자는 한국 사람들 주고 외국인들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터뷰한 사람의 재량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F4 비자하고 복수 국적, 해외 동포 복수 국적은 오직 한국인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거는 100% 나와요. 무조건 나와. 서류만 준비 다 하면 다 나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국은 영주권, 시민권 신청할 때, 야,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예, 이런 걱정하죠. 네. 이거는 안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범죄만 안전수를 쓰면 다 나와요. 예, 다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하더라도 이거는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원래 허가를 받고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게 또 허가서가 도로 또 취소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이제 한국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 거기서 신고를 해야 되고, 네,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되고, 주민등록증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여권을 한국 여권 받은 다음에 거소증을 반납한다. 뭐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도 한국에 제가 복수 국적 받으신 분들 몇백 분들 만나봤잖아요. 예, 다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민권 받는 것처럼 예, 같은 날 모아서 같이 또 선사하고 예, 이렇게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국 갔을 때 예, 재작년에는 어떤 분 또 받는다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 몇 분이 한국에서 우리 모이시는 분들 몇 분이 가서 또 꽃다발 드리고 또 축가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오셨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 우리 우행 식구들끼리 이거 받는 분들 이제 또 이렇게 축하도 해주시고 좀 그런 모임도 한국에서 종종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수 국적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은가? 예, 이걸 좀 설명드리면. 완벽한 한국인이 되는 거죠. 예, 연세가 있는 분들은 한편 마음 한편에 항상 찜찜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이 됐다. 이게 나라를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미국에 자식들 있고 미국에 생활 터전도 있으니까 미국에 사는 시민권,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는 시민권이 필요한데 시민권을 받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분이 시민권 받고 나서 도로 이제 한국 국적도 한 1년 아니면 도로 취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받을 수 있고 또 한국에 또 재산이 있고 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는 게 있다. 그런 분들도 복수 국적이면 되게 유리하고요. 또 한국에 나는 또 한국인으로서 이제 한국 정부의 보호도 받고 싶고 해외 나가더라도 어떤 일이 생겨도 미국 대사관이 아니라 한국 대사관을 뛰쳐가서 도움을 받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 정치 참여도 하고 선거권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딱 이 두 분들은 복수 국적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복수 국적 받으면 안 되는 분들이란 영상을 1년 전에 올려드렸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보셨거든요. 가장 크게 말씀드릴게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 예, 복수 국적 받으면 불리합니다.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도 수입이 짭짤하게 많은 분들, 예, 복수 국적 받으면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 예, 세금을 중복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년에 10몇만 불씩 버시는 분들이 없어요. 시니어 분들이. 그게 없어서 그 문제인데 자, 미국은 법이 이상한 게 미국 시민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갖고 그 나라에다 세금을 내도 미국에다 갖고 온 돈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돼요. 미국은 그래. 한국은 그 나라 가서 돈을 벌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나라 가서 돈을 벌면 그 나라에 세금 내고 한국에다가 세금 낼 필요 없어요. 예, 미국과 한국이 다른 거예요. 이게 되게 웃겨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그 세금이 없대요. 그래서 유명 축구 선수들이 사우디 같은 데 이제 스카우트 되면 세금을 안 낸대. 근데 만약에 미국 선수가 사우디를 가잖아요. 사우디에서는 세금을 안 내. 근데 그 번 돈에 대해서 미국에다 세금 내야 돼. 미국 시민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게 아주 웃기죠. 그러면 야 이거 세금을 중복으로 내야 돼? 예, 그게 면세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마다 룰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이제 미국하고 한국이니까 미국하고 한국만 얘기할게요. 뭐 캐나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하고 한국만 얘기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까지 기준이 1억 8천인가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한국에서 1억 8천 이하로 벌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세금 내죠. 여러분은 그 나라에서 돈 벌면 세금 내야 돼요. 여러분이 뭐 멕시코 가서 돈 벌든 뭐 중국 가서 돈 벌건 합법적으로 돈 벌면 세금 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한국에서 여러분이 1억 8천 이하인가 벌면 한국에서 세금 내는 걸로 끝. 근데 그 이상을 돈 벌잖아요. 그럼 그 차액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돼. 복수 국적자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신 분들은
한 나라 딱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최고예요. 예, 이게 제일 최고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동산도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으로 큰 차익을 벌었다. 예, 큰 차익을 보면 한국의 상속세가 셉니다. 한국 분들은 상속세 뭐 미국 상속세 진짜 뭐 한국의 상속세 진짜 뭐 난리치는데 그것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는 집 유지세가 엄청나게 비싸요. 예, 여러분들 미국에서 집 유지하는 거 돈 들어가는 거 들으면 예, 넘어갑니다. 한국에서 우선 예, 주택 보험, 예, 집 보험 같은 거, 예, 이런 같은 거 많이 안 들죠. 예, 미국에서는 융자라면 무조건 보험 들어야 됩니다. 은행에서 융자라면 무조건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료가 한국에 얼마나 하십니까? 집에 보험료. 예, 보험 드신 분들. 예. LA는 요즘 산불 때문에 5,000불, 10,000불, 예, 그렇게 내는 분들 많아요. 한국은 1년에 집 보험료만 1,000만 원 이상 내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갖고 보험료만 1년에 1,000만 원 내시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1,500만 원 내시는 분 있나요? 매년 내야죠. 자,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 예, LA 같으면 뭐 5,000불, 10,000불, 예, 냅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한국의 전기세 비싸다 뭐 하다는데 예, 미국이 싼 편이에요. 예, 근데도 집 있으면 전기세 많이 나가요. LA 같은데 뭐 전기세 하우스 있고 그러면 5,600불 우습게 나갑니다. 예, 그리고 물세, 예, 유틸리티 비싸요. 하다못해 한국에 뭐 쓰레기 봉지 500원이라 비싸다고 하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한 달에 4번 쓰레기 수거해 가는데 그거 비용이 56불인가 그래요. 한국 돈은 한 7, 8만 원 하죠. 네. 저는 한국의 쓰레기 봉지 값이 훨씬 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HOA 관리비, 예, 그거 뭐 미국 말도 안 되게 싸죠, 한국이. 예. 뭐 지방 아파트 저희 장모님 있는 데 같은 데는 한 달에 뭐 10몇만 원밖에 안 내요. 저 한국에 있는 아파트도 20만 원이 안 나옵니다. 예. 뭐 미국 같은 데는 진짜 뭐 개인 집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 돈 내고 내 고층 빌딩 같은데 뭐 HOA 뭐 300만 원, 한국 돈은 400만 원, 예, 이렇게 내는 사람 많아요. 예, 고층 빌딩. 그러니까 한국은 집 유지하는데 돈은 안 들어가요. 1인이 한 집만 있으면. 그러니까 한국은 재산세도 싸고 그래서 뭐 한 달에 진짜 한 30만 원 들어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년에 한 뭐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갈까? 예. 근데 미국에서는 집 갖고 있으면 1년에 LA 같은 데 집 갖고 있으면 한 3천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최소. 예. 그러니까 상속세가 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상속세 뭐 미국은 싼데 한국은 비싸네. 억울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그냥 떼가는 게 많아요. 그것도 LA 기준이지 또 다른 지역은 또 다 달라요. 예, 지역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이 미국이랑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세금이. 근데 이게 양쪽 나라 국가로 우리가 다 복수 국적 갖고 있으면 이게 한국에 불리한 건 미국에 불리한 건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문제야. 한국에서 상속세가 비싼데 한국에서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팔잖아. 상속세도 많이 내. 미국 오잖아.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1억 8천 이상이 수입이 됐잖아요. 그럼 또 그 수입에 대해서 또 세금을 또 내야 된다니까. 예,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 이 돈 문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이 미국의 정부 쪽, 예, 공무원, 군인 뭐 이런 쪽으로 일하면 자녀들 승진에 지장을 줍니다. 예, 이거는 사실이에요. 꽤 많은 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를 얘기할 때마다 맨날 꼭 적은 분들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일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들한테 상사한테 물어보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왜냐하면 그 아들이 1급 기밀을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 그거 자체도 기밀이기 때문에 아드님이 어디 일한다고 무슨 기밀을 다루는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지 안 하는지 몰라요. 뭐 미군 부대에 일하는데 그냥 그 미군 부대 그 마트에 일해요. 그럼 뭐 무슨 기밀이 뭐가 있어? 그런 분들이 뭐 무슨 뭐 진급하는데 뭔 문제가 있어? 그런 분들 문제가 없지. 근데 뭐 미군 부대에 일하는데 정부 기밀 갖다가 이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부모한테 얘기를 못해요. 나 정부 기밀 다룬다는 얘기를 부모한테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저한테 물어봤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게 걱정되면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니네 상사한테 물어봤고 내가 복수 국적을 가지면 네가 혹시 승진하고 이런데 문제가 되냐? 예, 문제가 되는 직종들은 있어요. 정부 같은 거 이용하고 이런 경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복수 국적을 포기한 분들이 있으니까 자녀 앞길을 막는 꼴이 되겠죠.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면 좀 되시고요. 본인도 마찬가지죠. 예, 본인도 복수 국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만약에 본인이 군수 사업체에 일했다, 그러면 못 해요. 예, 락히드 마틴 같은 군수 사업체에 일하는 후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는 락히드 마틴은 그만둬도 뭐 10년인가 20년인가 중국은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여행 자체를 못 가게.
예,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지금도 중국 못 가고 한국은 그나마 괜찮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 일 같은 거 하고 기술적 하고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뭐 그런다 그러면 예, 아무리 이제 미국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이제 부모가 복수 국적이다 그러면 이제 팔이 안으로 기운다고 정부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해갖고 반대한 경우가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딸 얘기를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딸이 이제 복수 국적을 막 하겠다고 이제 막 20살 됐을 때 막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국이 갑자기 그놈의 이제 케이팝 열풍 때문에 우리 딸내미도 한국 바람이 들어갔고, 예. 그래서 이제 복수 국적을 얘기를 하는데 딸이 복수 국적을 하고 싶대. 그래서 복수 국적을 왜 하고 싶냐? 네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뭐 한국에 애국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패트리어리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복수 국적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고 싶냐 했더니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에서 뭐 일하고 하는데 뭐 불편하다가 그럼 한국에서 필요한 아이디가 필요한데 그 복수 국적을 받는 거야. 그러지 말고 F4 비자를 받아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수 국적 받아봤자 너 골아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딸은 예, 복수 국적 받기가 쉬워요. 예, 복수 국적이 뭐냐? 선천적 복수 국적인데 이거 뭐냐? 우리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럼 미국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미국 국적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은 속지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태어났으면 미국 국적이에요. 한국은 속인주의예요. 세상에 어디서 태어났든 간에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녀도 한국인이에요. 자, 저는 부모가 한국인 핏줄이잖아요. 우리 애는 태어나자마자 두 가지 국적을 갖게 됩니다. 미국 국적, 그다음에 속지주의로 인한 미국 국적이 있고 속인주의로 인한 한국 국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원래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게 불법이라 했죠. 근데 이 아이는 본인의 선택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이 애가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잘못을 저지른 문제인데 얘는 이제 본인이 알고 내가 복수 국적을 할 거야 한 게 아니잖아. 이 아기는. 그러니까 이 아기가 20살이 될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18살이 성인인데 한국은 20살이 성인입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복수 국적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돼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유예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한국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천적 복수 국적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나이 20살, 예, 만 20살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20살 때부터는 정해야 돼요. 내가 한국 국적을 택하든가 아니면 미국 국적을 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한국의 법이니까. 복수 국적을 인정 안 해주니까. 자, 그리고 혹은 이제 미국 국적을 혹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선천적 국적은 뭐냐면 이들이 만약에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다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얘들은 지들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22살 되기 전까지 선택을 하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미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딸은 가능해요. 아들은 가능하려면 국방의 의무. 한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죠.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지면 아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한국 국적, 미국 국적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 그다음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이 아이들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예, 이렇게 하면 미국 국적, 한국 국적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22살 안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선천적 복수 국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정 출산 때문에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원정 출산으로 아기가 태어났으면 이거는 인정 안 해준다고 합니다. 외국 국적을 의도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인정을 안 해주게 법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만 20살이 됐는데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복수 국적,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다 갖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죠? 미국에서 기밀 관련된 쪽 일을 못해요. 그게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한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또 세금 문제가 골아픈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너는 복수 국적 해봤자 디스어드밴티지가 더 많다.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F4 비자만 받아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국 바람이 조금 또
잦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안 하고 이제 미국에서 좀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수 국적, 예, 받아서 좋은 점이 있어요. 예, 분명히 좋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생긴다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아닐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복수 국적을 받으면 절대적으로 좀 불리한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한국과 미국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하다는 게 있고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뭐 큰 재산도 없어. 재산 다 미국에 있어. 난 상관도 없어. 한국에서 일도 안 할 거야. 그럼 돈 문제는 상관없죠. 예. 근데 뭐 자녀들도 뭐 정부기관 쪽에서 일을 하네. 예. 그러면 나는 복수국적 받는데 전혀 거릴 김이 없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복수국적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 예. 이거는 대한민국 국적이자 미국 국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미국 시민인데 한국에서 오래 살면 미국 시민 뺏길까요? 안 뺏어가요. 뺏을 수가 없어. 미국 시민을 갖다 무슨 수로 뺏어요? 미국에다가 무슨 반역을 한 것도 아닌데. 예, 여러분은 미국 시민 뺏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오늘 이 순간부터 미국 시민인데 나 죽을 때까지 한국에 살아도 미국 시민은 안 없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은 미국 시민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제 대한민국을 팔아먹을 정도의 예,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쫓아낼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케이스가 사실 미국에도 없었어. 미국에서도 시민권이었던 사람을 쫓아내버린 케이스는 법으로는 있는데 없었어요. 대한민국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갖다가 취소시킨 케이스는 없었어요. 취소시킬 수 있지.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에다가 이로운 짓을 했어. 그럼 반역자다. 취소시킬 수 있는데 깜빵에 보내면 깜빵에 보내지 취소를 안 시켜요. 당연해요. 미국 그 시민 중에서도 반역죄, 그러니까 뭐 저 중국에다 기밀을 넘겼다. 미국 시민이다. 그렇다고 시민권을 취소시킨 케이스는 없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집어넣었지. 자, 시민권이란 건 그만큼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F5 영주권 비자라는 거 있죠. 예, 이것도 뭐 한국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악랄하게 한 적도 없고 제가 알아본 것도 F5 받았다가 취소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F5를 받았다가 여러분이 되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영주권 계속 놔둘까요? 한국 시민도 아닌데 취소시키겠죠. 예. 여러분이 F5 비자를 갖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 무슨 마약 사범 잡혔어. 뭐 보이스피싱 하나 잡혔어. 계속 줄까요? 안 주겠지. F5 비자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2년 이상 한국 바깥에 있으면 취소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 국적을 갖고 그냥 한국에서 5년, 미국에서 5년, 뭐 한국에서 10년, 미국에서 10년 이렇게 살아도 전혀 양쪽 나라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예, 진짜 제일 든든한 거긴 하죠. 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은퇴하고 나서도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수입이 많다. 그러면 이 세금 문제 복잡한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하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미국에서 정부 관련 쪽, 기밀 관련 쪽, 예, 이런 일 같은 거 하신다. 그러면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 두 가지만 문제가 없다. 복수국적 좋죠. 예, F5 비자보다 더 편할 수도 있죠. 게다가 이분들은 그냥 나 미국에서 왔다는 소리 안 해도 돼요. 주민이랑 좀 똑같잖아요. 뭐 무슨 표가 나요? 예,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그냥 한국 국민이지. 예, 그냥 귀화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 형수님이 중국분인데 한국으로 귀화하셨어요. 예, 형님이랑 이제 결혼하고 한국으로 왔죠. 예, 와갖고 영주 비자 받고 그다음에 남편 따라서 나중에 이제 귀화 시험 받고 한국 시민권 받은 거죠. 한국 시민권 받으면서 이름도 이제 한국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민등록증 나오니까 똑같아요.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뭐 중국 사람이 얘기 안 하면 누가 알아? 게다가 한국말도 완벽하게 하는데, 예.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그냥 한국인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주에 걸쳐서 2026년 역이민 가이드, 예, 1, 2, 3, 4편 다 보내드렸습니다. 예, 밑에 링크도 다 올려드렸으니까.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역이민을 왜 해야 하는가, 예, 여기다 좀 이야기를 했고, 역이민을 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분들이 역이민을 하면 좋겠다. 예, 두 번째는 F4 비자는 어떤 거고, 우리가 역이민을 시작할 때 F4 비자를 받기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한가, 예, 이거 얘기해드렸고, F5 비자, 영주권은 어떤 건가, 예, 세 번째 시간 알려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복수 국적을 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떻게 해야 되고 대충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는 방법은 부딪히면 해요.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소용없어요. 뭐 자세히 알려드린 영상도 옛날 영상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근데 미닝이 없는 게 뭐 바뀌잖아요. 계속. 예. 여러분이 신청할 때 그때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어떤 구성으로 가는지만 알면 돼요. 그 프레임은 안 바뀌거든. 예, 그것만 아시라고 제가 좀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여러 가지 선택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는 고민. 한국으로 가서 살까? 미국에 살까? 근데 한국과 미국의 좋은 장단점만 이용해서 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나라 가기 싫어하는 민족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가봤자 내 고국 가봤자 진짜 지지를 못 살고 가봤자 재밌는 것도 없고 그냥 돌아보기도 싫은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미국보다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 60년대 그때 미국 오신 분들은 지금 그 60년대 지금 한국이 아직도 그 60년대 같으면 한국 가고 싶은 생각 있겠습니까? 친척이나 보러 가는 거지. 한국 가서 살고 싶은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들겠죠. 지금 한국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대한민국 진짜 만세 아닙니까? 예, 한국이 이렇게 발전됐다는 거 이거 진짜 우리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로서 동포로서 너무나 기쁜 일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이 두 나라를 살 수 있다는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뭐 박쥐 같은 인간이 뭐니 뭐 이런 얘기하는 그건 배알 꼴린 사람들이 한 얘기지. 예, 그런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한국 가서 절대 그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 없어요. 아, 진짜 이중 스파이 같은 놈들 뭐 진짜 지들 편한 거 한국의 혜택만 다 받고 미국의 혜택만 다 받고 아니에요. 여러분 애국자예요. 왜? 외화벌어서 한국에서 쓰잖아요. 왜 여러분 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한국에서 세금 냈던 사람 여러분만큼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한국에서 쓴 돈 다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외화를 그만큼 벌어들였어? 어떤 사람이 그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만큼 세금 냈어? 한국에 그렇게 달러를 가져다주는 우리 외국 동포들이 한국에는 진짜 애국자예요. 제가 한국 가잖아요. 제가 왜 부산에 가서 부산 부시장 만나고요. 왜 그 안동에 가서 안동시장님 만나고 왜 도지사들 만나고 부산시의원 만나고 이번에 또 충청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예, 제가 이제 4월 달 가면 충청도 가서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충청도에서도 또 시청에서도 또 주무관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왜 제 시간 내서 그 얘기 하는가. 그분들 만나면 제가 맨날 그 얘기해요. 상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만 얘기하면 그분들조차도 그런 생각 아예 안 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정치인들도. 상식이 있는 분들 조금만 얘기하면 금방 이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장님.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한국 와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돈 벌 능력도 안 되고 한국 어리버리했고 돈도 안 벌어요. 미국에서 번 돈 한국에 갖고 옵니다. 그 달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한국에서 다 지역 경제 도움되죠. 이 시에 도움이 되죠. 적게는 이 시에 도움이 되고 이 시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를 더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는 거예요. 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 위해서 맞이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시장님이니 이제 의원님들이니 다 만나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그런 분들 많이 만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인식 많이 바꿔놓고 옵니다. 제가 신문에다가 왜 기사를 내겠어요? 왜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왜 800만 원 이번에 산불에 보탰다고 왜 기사를 내겠어요? 저 잘난 척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나중에 훗날 그런 기사들이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 남기는 거예요. 나중에 책을 쓰면 그런 것들이 다 자료가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이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와서 아 그렇겠네요. 하다못해 우리 북에서 내려온 탈북자들도 도와주는데 우리 교민들이 왔고 돈이 없어서 한국 오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 오잖아요. 와갖고 한국에 1년, 2년 이렇게 살잖아요. 제가 바라는 건요. 시장님 여기 정착하신 분들 뭐 1년, 2년 있다가 그냥 식사 대접 한번 하세요. 사람들 모아놓고 시장님이 그냥 명예시민장 같은 거 하나 주시고 시장님 같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아니 얼마나 보람스러워요. 그냥 한국 왔고 도끼는 뜨고 야 미국에서 왔고 재수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도 시장님이 와서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시청에 또 초대도 받아갖고 시청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하고 아니 그거 시에서 그 정도 지원 못 해줍니까? 해주면 하잖아요. 그 얘기하면 제 얘기 들으면 그 시장님들이 뭐 그런 분들이 와 좋은 아이디어요. 그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해요. 아니 왜 그게 중요하냐. 얘기했거든. 생활비 따져보세요. 저분들이. 저도 한 달에 3,000불 기본으로 쓰고 저 이번에 뭐 병원 가고 했고 얼마 썼는데 저 1억 썼어요. 아니 1억이 그 지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데 밥 한 끼 못 사주고 그 상장 한번 그러니까 상장 뭐 공로장 명예시민장 이런 같은 거 못 해줍니까? 그런 거 해줄만 하잖아요. 그리고 집 빈 거, 지방에 비어있는 그 흉물스러운 집, 이런 같은 거 좀 고쳐서요. 그냥 내국인들 그냥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내국인들 다 서울 가지 누가 지방에 옵니까? 그냥 교민들 와갖고 사시라고 해요. 그냥 월세 10만 원, 20만 원 해갖고 사시라고 하세요. 이런 거 하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지방도시 소멸하는 거 도와주고. 그게 제 목적입니다. 연어의 꿈의 일부예요. 그게 제가 원하는 교민들의 한국 와서의 여기민의 삶입니다. 우리 미국 와서 혹은 다른 나라 가서 진짜 차별받고 말도 안 통하는 데서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자, 한국까지 와서 이 나이에 도로 차별받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떳떳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점이 떳떳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한국 가면 애국자입니다. 여기만 하시면 애국자예요. 한국에 돈 쓰시는 분이에요. 절대 한국과 미국의 좋은 점만 이용하는 그거는 한국의 루저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 루저들보다 훨씬 큰 애국자입니다. 한국의 소도시 발전서부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가서 절대 도로 상처받아갖고 미국에서 인종차별 받았는데 한국 가서 또 이제 이 고국에서 도로 차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정보를 좀 드리는 게 저희 또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지난주 이번 주는 계속 이렇게 2026년 여기민 가이드 시리즈를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기민 생각해 보시는 분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보세요. F4비자부터 해갖고 1년, 2년 살아보세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한국에 또 본인 성격에 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기회는 봐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편 다 봐주시느라고 고생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또 앞으로도 또 좋은 내용 계속 있잖아요. 이번 네 편을 통해서 우행을 아신 분들은 주중에는 제가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항상 좋아요는 무조건 누르시고요. 댓글 달아주신 거 댓글만큼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게 있을까요? 이 댓글로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